네, 요리 얘기했더니 우리 청우님께서 채팅창에 파스타 끓여서 스파게티 뿌리면 요리고 라면에 온갖 채소 넣고 심혈을 기울여 라면 요리하면 요리가 아닌가요? 라고 써주셨네요. 맞죠? 그것도 좋은 요리죠. 라면 하나 드시더라도 생각 많이 하시고 또 깔끔하게 건강 생각해서 드시면 최고의 요리가 될 것 같습니다. 자, 우리 박사님과 전화 연결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네. 음에킨 생명과학연구소 박주상 박사님과 지금 전화 통화됐는데요. 사실 이 앞에요, 박사님. 시그널이 네. 나갔어야 되는데 노래가 안 나와서 잠시 당황했습니다. 네. 네. 잘 지내셨어요? 네네. 네. 주말이었고 이제 또 월요일이니까 그렇죠. 또 열심히 생활해야죠. 네. 우리 이렇게 월요일마다 만나는데 다른 날 만나면 조금 더 느낌이 다를 것 같아요. 그렇겠죠. 네. 금요일날 만나면 훨씬 더 뭐라 그럴까요? 주말을 앞두고 있으니까 네. 조금 더 마음이 어떻게 할까요? 편안해질 것 같아요. 네, 편안해질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여기는 좀 비가 자주 오는데 그쪽은 어떤가요? 여기도 비가 자주 와야 되는데 잘 아시겠지만 지금 캘리포니아가 굉장한 가뭄이라고 하죠. 주가 생긴 이래로 아마 최악의 가뭄 상태에 있는 것 같아요. 네. 네, 그래서 지금 그 비를 간절히 바라고 있는데 아마 우기는 지났기 때문에 네. 아마 전체적으로 지금 사실은 그 물을 절수하기 위해서 비상 사태에 들어간 것 같아요. 그렇군요. 물쓰기에도 네네. 참 어려움이 있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자, 박사님, 우리 지금까지 암에 대해서 자세한 정보 알려주셨는데, 지난주에는 우리가 먹는 음식 중에서 버섯이 항암 효과가 있다고 말씀해 주시면서 베타글루칸이라는 그 요소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어요. 네. 네. 오늘은 좀 구체적으로 설명 부탁드릴게요. 네. 베타글루칸이라는 물질은 들어보신 분들이 많을 거예요. 왜냐하면은 지금 그 임상 실험이라든지 그 조를 통해서 미디어에서도 그 항역 증진 식품 또 네. 특히 그 특정 병과 관련해서 그 항암 식품으로 그 활성이 있다고 이렇게 과학적인 증거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많이 네. 알고 계실 텐데 간단히 말씀드리면 이 베타글루칸은 이제 다당체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냐면 당이 여러 개의 당이 쭉 이렇게 연결된 그런 그 다당체로 볼 수 있는데 네. 그 당 종류는 포도당이에요. 그래서 포도당이 이 결합 이렇게 띠처럼 길게 연결된 그런 다당체 구조고요. 이 띠에 이렇게 꽃에 마치 이 가지가 친 것처럼 이 가지가 이렇게 나 있어요.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어떤 브러쉬를 생각하시면 되겠는데, 이제 그 몸에 이렇게 섭취를 하게 되면은, 일단은 섬유소로서 역할을 합니다. 네. 그래서 이 베타글루칸이 하는 그 여러 가지, 생리적 작용이 있는데, 이제 가장 중요한 작용이, 우리 몸의 면역 조절 기능을 회복시키는 그런 활성이 있죠. 네. 그렇다면 좀 아까 다당체라고 말씀하셨는데요. 버섯 말고도 또 어떤 음식이 들어있을까요? 다당체는 여러 가지 음식에 많이 들어있죠. 버섯이 가장 대표적이고 그리고 그 해조류, 네. 미역이나 이런 해조류에도 미끈미끈한 물질들이 있죠. 예. 네네. 그래서 거기에도 들어있고 그리고 또 심지어 효모. 그러니까 우리가 빵을 구울 때 누룩으로 쓰는 네. 그런 효모의 세포벽도 사실은 다당체 이 베타글루칸이 있어요. 그래서 이 베타글루칸의 이 출처가 사실은 여러 군데 있는데 이 조금씩 구조가 다르기 때문에 특히 버섯에 들어있는 이 베타글루칸 같은 경우에는 말씀드렸다시피 항암 작용이 뚜렷하게 보이기 때문에 일본 같은 데서는 이미 항암 면역 보조제로 사용을 하고 있죠. 그렇군요. 사실요, 박사님, 이 항암제를 투여할 때 부작용이 많이 있거든요. 그렇죠. 네, 이 부작용에도 어떤 효과가 있을까요? 네네, 그게 바로 그 베타글루칸이 일본에서 항암 그 보조 이제 의약품으로 승인을 받은 이유인데, 네. 잘 그 아시다시피 그 이제 표준 항암 치료제 하면은 수술이 있고 방사선이 있고 그리고 항암제 투여가 있는데 이 세 가지 표준 항암 치료의 이제 단점은 굉장히 심한 부작용을 겪게 된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어떤 분들은
좀 심한 말로 차라리 죽는 게 낫다. 이런 식으로까지 표현하시는데, 네. 사실 그 말씀은 좀 심한 말씀이고, 그 치료를 위해서, 특히 말기암에 들어가게 되면은, 사실 어떻게 보면은 극단적인 상태에서는 어떻게 보면 극단적인 치료가 필요할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네. 이제 그런 부작용보다, 표준 항암 치료에서 얻는, 이제 이득이, 그러니까 크기 때문에 이제 그렇죠. 사용을 하게 되는데, 어쨌든 이 심각한 항암제의 부작용을 완화시켜준다는 것이 그 임상 실험에서 뚜렷하게 드러났어요. 그래서 네. 이 버섯의 베타글루칸은 항암 그 면역력 기능을 회복할 뿐만이 아니라 표준 항암 치료를 사용했을 때 생겨나는 여러 가지 부작용들을 완화시켜줘요. 그래서 그 환자의 몸을 보면은 이전 시간에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몸에 그 여러 가지 그러니까 두 가지 큰 면역 시스템이 있고 이것을 구성하는 세포들을 제가 5가지를 말씀드렸는데 이런 세포들의 수와 기능이 향상돼요. 네. 네, 그래서 그런 방식을 통해서 이 항암제 그 심각한 부작용들을 완화시켜주고 또 중요한 거는 특히 그 위장계통의 암의 경우에는 일본에서 그 임상 실험한 결과를 보면은 환자의 수명을 연장해 주거든요. 네. 그러니까 부작용 완화뿐만이 아니라 기존 항암 요구가 병행을 했을 때 치료 효과도 사실은 높인다는 거죠. 네. 박사님 사실 항암제를 투여받을 때는 의사 쪽에서는 어떤 약을 혹시 복용하고 있는지 알려달라고 하거든요. 그렇죠. 그래도 베타글루칸이 아무리 좋아도 담당 의사와 상의해서 복용하는 게 좋은 거죠? 그럼요. 특히 미국, 그러니까 여러 나라마다 이제 법령이 있는데, 네. 이 베타글루칸 같은 경우를 항암 보조제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일본은 이제 이미 승인이 났기 때문에 이제 의사들이 암을 치료하는 의사들이 잘 알고 있죠. 네. 그렇지만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 기능식품으로 베타글루칸을 복용하는 경우에 반드시 그 의료진과 상의를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베타글루칸의 그 항암 면역력 이외에도 중요한 그 생리 활성이 뭐냐면은 혈당을 낮춰주고 네. 혈압을 낮춰주고 또 여러 가지 그 몸에 좋은 역할들을 하는데 예를 들어서 환자분이 혈압을 낮춰주는 약을 그러니까 드시고 계시는 경우에 베타글루칸을 드시면은 상승 효과가 나타날 수 있잖아요. 예. 그래서 그런 경우는 의사랑 상의해서 예를 들어서 그 고혈압 약의 그 양을 줄인다든지 네. 이런 식으로 해서 여러 가지 약과 베타글루칸의 상호작용이나 이런 것들을 충분히 고려해서 베타글루칸을 드셔야 되기 때문에 특히 암 같은 경우에는 몸에 굉장히 무리가 가는 약을 드시고 계시고 그런 굉장히 강한 치료를 받고 계시기 때문에 네. 의료진과 반드시 상의를 하시고 드시는 게 좋습니다. 그렇지만 한 가지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네. 일본에서 임상 실험이 됐다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그러셨죠. 이 임상 실험에서 보는 게 안정성을 가장 중요하게 일단 보거든요. 네. 근데 베타글루칸의 부작용은 아마 그 데이터를 쭉 보시면은 의사분들도 이해를 하실 거예요. 그 부작용이 거의 없어요. 네. 그래서 이 베타글루칸은 여러 가지 그 생리 물질 중에서 굉장히 안전한 그런 그 물질로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좀 전에요. 베타글루칸 효능을 말씀해 주시면서 혈당을 낮춰주고 혈압도 낮춰준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암 환자뿐만 아니라 보통 다른 기타 효능도 있다는 거죠? 네, 그렇죠. 그 버섯을 이제 그러니까 중국이나 그 한국, 일본 같은 데서는 이제 수천 년간 쭉 복용을 해왔고 고의학 서적에서도 그 효능들이 쭉 이제 설명이 되어 있는데 거기에도 그러니까 면역 증진 효과뿐만이 아니라 뭐 항암 조합 작용이라 그러죠. 혈압을 조절하는 것, 네. 피를 깨끗이 하는 정혈 작용, 그리고 혈당을 감소시켜주는 감당 작용, 뭐 알러지를 조절해주고 또 간장을 보호하는 보관 작용, 강정 작용, 또 부인병을 완화시켜주고 이런 또 해독작 이런 여러 가지 활성들이 잘 설명이 되어 있고 이것들이 하나씩 현대 과학에 의해서 증명이 되어가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
버섯에서 가장 중요한 그 생리 활성 물질이 베타글루칸인데 네. 이 베타글루칸에서 가장 중요한 생리 활성 중에 하나는 이제 면역 효과고요. 네. 그리고 혈압 조절, 그리고 콜레스테롤을 감소시켜서 피를 맑게 하는 것, 네. 그리고 혈당을 감소시켜 주는 것, 이런 여러 가지 중요한 생리 활성들이 이제 연구를 통해서 이제 네. 알려져 있죠. 박사님, 제가 어디서 얼핏 보니까 이 베타글루칸이 여자 피부에도 좋다고 그러던데 사실인가요? 그렇습니다. 네, 그 재미있는 결과인데, 네. 이 말씀드렸다시피 피를 맑게 하는 것과 그리고 또 면역을 증진시켜주면 자연히 이제 건강해지기 때문에 네. 피부가 간접적으로 좋아질 수도 있고, 그 직접적으로 피부에 미치는 효과는 뭐냐면은 피부가 세 층으로 되어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이 가장 중요한 피부의 층이 진피층이라고 해서 두 번째 있는 층인데 네. 이게 가장 두꺼워요. 그래서 이 나이가 들면서 이 진피층이 이렇게 얇아지거든요. 네. 근데 그 얇아지는 이유는 그 안에 들어있는 이제 분자들이 자꾸 감소하기 때문인데 이 진피층에 있는 분자들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잘 아시는 콜라겐입니다. 네. 그래서 이 콜라겐의 양이 줄어들고 콜라겐의 구조가 자꾸, 그러니까 이게 거대 물질인데 자꾸 이렇게 깨져요. 네. 그래서 이 한마디로 이게 산화 효과 때문에 그러는데 이 베타글루칸이 가지고 있는 이제 그 분자적 수준에서 갖고 있는 활성이 뭐냐면은 이 항산화 효과가 굉장히 크거든요. 그래서 이 베타글루칸을 드시게 되면은 몸의 전체적인 그 진피층의 그 산화작용을 이렇게 막아주고, 특히 중요한 거는 이 콜라겐을 만드는 세포가 네. 이 진피층에 있는데 그거를 섬유아 세포라고 하는데 이 섬유아 세포에서 콜라겐을 만들게 해요. 네. 직접적으로. 그래서 이 베타글루칸의 이 복용은 사실은 직접적으로 간접적으로 피부 보호를 할 수도 있고 또 노화를 억제하는 그런 기능이 있게 되는 거죠. 그렇군요. 이 베타글루칸 알수록 조금 더 매력을 발산하는 그런 성분인 것 같습니다.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이렇게 좋은 설명 감사드리고요. 박사님, 그럼 다음 시간에는 이 베타글루칸이 어디서 왔고 어떤 구조인지 다시 한번 자세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뵐게요.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우메켄 생명과학연구소의 박주상 박사님이셨습니다. 자, 노래 듣고요. 광고 듣고 저는 윌과 함께 돌아오겠습니다. 영어 시간 준비되어 있으니까 함께 들어주시고요. 혹시 중간에 이런 용어가 궁금하다, 좀 알고 싶다 하시는 게 있다면 채팅창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은아가 불러요. 이 거리를 생각하세요. 외로울 때면 생각하세요.
것은